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리마인드도 할 겸, 그리고 이제 과거 영상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고 보호자님 분들도 좀 잘 찾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항암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암 치료란 무엇인지,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건지, 어느 시점에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항암 치료 받는 강아지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2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종양, 암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초창기에 비해서 항암을 하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두세 아이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두 아이 정도씩은 늘 항암 치료가 있을 정도로 항암 환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양을 진단한다라는 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종양을 진단했을 때 보호자님 분들이 이 항암 치료라는 것까지 그대로 같이 잘 따라와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그 보호자님 분들의 이제 인식도 더 많이 올라갔고, 이제 수의학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학술적인 부분들도 그만큼 더 진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항암, 암에 대항을 한다라는 거죠. 암에 맞서 싸워서 하는 치료인데, 이 종양을 잡을 때 치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수술, 두 번째 방사선, 세 번째 항암 치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마지막 세 번째 항암 치료예요. 요 항암 치료인데, 일단은 종양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수술을 해서 종양 덩어리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재되어 있는 남은 것들을 없애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없앨 때 하는 치료가 바로 이 항암 치료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그래서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다. 두 번째, 수술이 불가능할 때 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항암 치료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우리 강아지 혹은 고양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방사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몸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가 있겠죠. 걔네들은 이제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찾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걔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바로 이 항암 치료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의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 오시면 하는 항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메트로노미 치료라고 해서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격일로 항암제를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구 항암제 치료입니다. 이런 거를 메트로노미 이제 테라피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사 항암 치료가 있겠죠.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접하기 쉬운 항암 치료가 바로 이 주사 항암 치료예요. 그래서 메트로노미 항암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약한 종양이거나 혹은 이제 주사항암 치료가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 종양일 때는 메트로노미 항암 치료를 보통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주사항암 치료가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가 되겠죠. 이 항암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그다음 독소로브신, 카보플라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제 많은 종류의 항암제들 중에서 수의사가 이 어떤 종류의 종양이냐에 따라서 항암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종양으로 진단이 되었느냐라는 거는 수의사가 조직검사를 해서 밝혀내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수의사가 알맞은 프로토콜을 보호자님에게 제안을 해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암 프로토콜은 수많은 항암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이미 많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제일 최적화된 항암 프로토콜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저희 이제
임상을 하는 임상가들은 그 항암 프로토콜에 맞춰서 아이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보호자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대부분의 항암 치료는 보통은 2주 간격으로 합니다. 보통은 2주 간격으로 하는데, 어떤 항암 치료는 1주 간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항암 치료는 3주 간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항암 치료를 어떤 프로토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아이가 어떤 종양으로 진단을 받았고 어떤 항암 치료 프로토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제각기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일단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는 밥도 잘 먹고 구토나 설사도 없으면서 체온도 정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어야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지키는 병사인 백혈구가 적으면 항암 치료를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수의사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죠. 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서서히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는 백혈구 수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대변과 소변으로 항암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울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틀이 지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입맛이 없고 몸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돼 있죠. 이 시기가 보통 언제냐면, 항암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한 지 3일 차에서 5일 차입니다. 그 시기가 되면 입맛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바닥을 친다라고 돼 있죠.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시기가 일반적으로 일주일 차입니다. 그 일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서서히 몸 컨디션을 회복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 몸 컨디션을 회복하는 그 시기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항암제가 2주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1주 만에는 몸 컨디션이 제 컨디션을 못 찾다 보니까, 아까 항암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죠.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주 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종류의 종양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사항은 뭐냐? 아까 제가 첫 번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 후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대변과 소변으로 항암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치우셔라. 조심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몸 컨디션이 떨어지는 보통 3일 차에서 일주일 혹은 한 10일 정도까지는 백혈구 수치가 바닥을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아이를 만져주고, 가급적이면 이 시기에는 산책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시기에는 생거, 그러니까 조리가 되지 않은, 쉽게 말해서 가열이 되지 않은 생음식 있죠. 그냥 생고구마, 생야채 아니면 생고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먹이시지 않는 게 좋아요. 먹고 걔네들이 들어갔을 때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으면 그거를 이제 원활하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토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그때는 다시 병원에 오셔서 똑같이 항암 치료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오셔서 이제 수의사랑 상담을 하고 어떤 종류의 종양이냐라고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와서 주사항암 치료면 주사, 아니면 경구약이면 경구약, 이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고 나서 몇 주마다 한 번씩 오세요라고 하실 거예요, 수의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서 보호자님들에게 보통 퇴원약을 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경구약. 이 경구약에는 보통은 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약들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혹은 종양을 녹이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다 보니까 반드시 복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했을 때 몸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면 밥을 안 먹겠죠? 밥을 안 먹는데 이 약만 계속 먹이면 보통 이 약에는 아까 제가 스테로이드 혹은 항생제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약들을 계속 복용을 하다 보면 몸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밥을 안 먹는데 약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에 꼭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거. 그러면 병원에 반드시 와야 되는 순간은 어떤 경우냐? 요거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고 이 아이가 컨디션이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시기가 되었을 때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일반적으로 토할 수도 있고요.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섞여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꼭 연락을 주시거나 바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몸이 좀 뜨겁다. 그런데 밥을 안 먹는다. 병원에 전화 주셔야 돼요. 몸이 조금 뜨겁다. 토한다. 이런 경우에도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밥을 안 먹는데 설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토하는데 설사까지 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4가지 증상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섞여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병원에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한 가지만 있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했던 영상이긴 하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싶었고 현재 항암 치료하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이제 항암 치료하는 보호자님들께서 요 영상을 보면 아, 내가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 항암 치료를 1주 간격으로 하는구나, 2주 간격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